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10월은 간다라는 노래가 끝났고요. 이제 11월이 됐는데요. 11월 1일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디오노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 카자흐라는 데서 가졌던 그 브릭스 세계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도 브릭스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뉴스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보 대통령 정부가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서방 외교 및 경제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 외교 노선과 경제 협력 체계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UAE죠. 이렇게 4개국을 추가로 받아들여서 9개국으로 늘어난 그런 국제협력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직접 주고받자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브릭스는 모두 10개국으로 실제 10개국은 아니지만 9개 나라지만은 1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된 것입니다. 브릭스는 유럽과 미국 등 G7이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과 맞설 수 있는 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아주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출발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브릭스 회원국들은 G7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는 아니다.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 G7과 이렇게 각을 지어가지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 국가들은 브릭스가 다자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경우는 이제 지구의 남반구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및 무역 파트너십을 남반구끼리 좀 강화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에서 활동하는 10개 나라들은 전 세계 GDP의 3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그쪽 나라들이 별로 그렇게 G7처럼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만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G7은 30.3%밖에 안 된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인구 측면에서 볼 때도 브릭스는 45%, 지구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G7은 고작 10%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구의 한 개체수를 씌웠을 때 그런 것이고
그 파급력을 보면은 브릭스나 이 G7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인도네시아는요,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45년에 인도네시아가 선진국 대회에 올라서겠다고 계획을 야심차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매년 8%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시장이 인도네시아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국제기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36개국 대표들은 전번에 그러니까 전번 브릭스 회의에서 결의했던 미국 달러의 사용을 우리 좀 그만하고, 미국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걸 중단하자는데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사용을 언제 중단할 거냐 하는 문제는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인도네시아가 브릭스가 결의한 것처럼 미국 달러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게 되면요,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나 또 다른 외국인들, 그 많은 외국인 기업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 생각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역 결제를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싱가포르에 어떤 법인을 세워서 거기서 달러로 주고받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쓰는 돈만큼은 다시 위안화로 바꿔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지금 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거기다 북한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도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끌어들이고 중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이란과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릭스에는 이란이 또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가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이는 것에 이걸 맞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요, 러시아 대신 G7으로 좀 초대해 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는 용산의 윤 대통령은 상당히 복잡한, 또 그리고 바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사회는 그 지역 전쟁과 분쟁으로 브릭스와 G7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그런 양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는 또다시 무역 블록화로 분열되고 있기도 하죠. 특히 러시아의 루블화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미국 달러권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 위안화가 유로화,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에 맞섰죠. 그래서 유로와 함께 탈달러 정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릭스라는 그 국제기구도요, 러시아의 루블화,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유럽의 유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유로가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또 통제를 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와 러시아의 루블화가 한 블록이 되고, 나머지 유럽의 유로와 미국의 달러가 한 통화권이 되는, 이렇게 벗어나고 이렇게 블록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처럼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중동 국가 등으로 탈달러화 현상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는 그럼 어떠냐? 아시아는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세안의 반 정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세안은 이 목표를 직접 지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8년에 탈달러화를 하고 아세안 국가끼리는 유로처럼 새로운 달러를 국제 통화 커런시를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먼저 브릭스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니까요. 브라보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제 탈미국화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 전거가 끝나면 아마 이 브라보가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친인도네시아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라보 대통령 정부의 브릭스 선호, 그러니까 브릭스 프라이어리티 레지스터 외교 정책을요, 조코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는 다소 빗나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남아공 브릭스 회의에 가서 직접 이렇게 생각한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가입을 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이 되겠다고 직접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수기현우 외무부 장관은 브릭스가 남반구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브릭스가 딱 적합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브릭스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창출,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브라보 대통령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하는 것으로 브릭스 가입 명분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의 방향을 보면은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미만의 나라들의 아주 가려운 점만 이렇게 전부 우선시한다, 이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회원국으로 가입해 버리면요,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그런 스트림 구상은 문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뭔가 브릭스 가입에 대응하는 그런 걸만든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전기차를 네가 마음대로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고 브릭스에서 무슨 식량 서로 원조를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그냥 용인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의 신수도 이전이라든지 이것도 물론 브라보는 이제 28년 차기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내세우겠죠. 신수도 이전을 그때 가서 컴플리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기차 생태계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조코위 정부의 유산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보 장차관들에게 군복을 입혀놓고 사관학교에서 연수회 겸 강요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막 군기를 확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든지 이것을 5.18처럼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 장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상당히 군인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프라보 정부의 이런저런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를 보고 있노라면은 인도네시아의 대북한 외교 정책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나 유럽이 인도네시아를 보는 눈은 어떨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곧 정리가 되는 대로 영국의 더 에코노믹스 잡지를 통해서 취득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뉴스와 믹스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